얼마나 재미있게요. 강추예요, 강추. 얼마 전에 연극영화과 가지 말라는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연극영화과라는 곳에 환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 몇 가지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극영화과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분들을 제가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음에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연극영화과 열심히 준비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연극영화과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세요. 연극영화과 학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극영화과에도요, 교직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연극영화과에서 교직을 이수하면요, 졸업하고 나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고 싶다면요, 학위는 당연히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연기학원에서 강사가 되고 싶다면요, 반드시 졸업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극영화과 생활이요,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 학교가 아니고요, 웬만한 동아리 활동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이 연예인처럼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MT도 가고 같이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게요. 그런 것들이요, 정말 다른 학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미가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대학생활, 연극영화과에서 느낄 수 있는 캠퍼스의 낭만, 이런 거 느끼고 싶으면요, 꼭 가세요. 꼭. 정말 후회 안 합니다. 강추예요, 강추. 세 번째, 나는 매체 쪽으로 안 하고 연극이나 뮤지컬 쪽으로만 하겠다. 가급적이면 전공하세요. 무대 연기는요, 전공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발레를 전공한 사람하고 발레를 그냥 학원에서 배운 사람하고 실력이 똑같겠습니까? 무대 연기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이나 뮤지컬 쪽은요, 아무래도 1차 서류에서 전공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안 한 사람이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연 쪽에서는 전공자들이 넘쳐나가지고 같은 조건이면 전공자 쓰지 비전공자 잘 안 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유형이 아닌데 연극영화과 갈지 말지 고민이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말씀 잘 듣고 연극영화과 갈지 말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연극영화과 가면 연기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한 적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연기 수업이 얼마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는 연기 수업보다 더 문제인 게 있어요. 이 전공 수업인 연기 수업에 한번 들어가면요, 한 반에 정원이 막 15명, 20명씩 들어가는 거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은 학교는 막 20명, 30명씩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연극영화과 들어가면 막 연기를 막 개인 레슨처럼 막 빡시게 가르쳐주고 막 이럴 것 같죠. 근데 하루 3-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연기 수업에 웬만한 연기학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연기를 배워요. 그냥 그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학교도 전공 수업에 보통 20-30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급 연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연기를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배운 연기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게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기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연을 만드는 공연 연습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학원에서 열심히 배운 학생들이 연극영화과 들어가갖고 공연 만들면서 그냥 익히는 어떤 그런 수업이 연극영화과 기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연기를 잘 배운 학생들이 공연을 통해서 실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기에 정말 올인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비단 연극영화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대학교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저학년일 때는요, 고학년들 공연 들어갈 때 온갖 잡일을 다 해야 되는 게 연극영화과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안 그런 학교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선배들 공연한다고 그러면요, 의상에, 소품에, 대도구 제작에, 세트 제작 이런 거 아주 후배들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뭐 그것만 합니까? 공연 들어가면 포스터 만들잖아요. 포스터도 열심히 붙여야 돼요. 공연할 때는 공연장에서 관객들 안내도 해야 되고 후배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 그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보통 연극 쪽은 선후배들 막 기강이 엄청나게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좀 자주 있는 편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학구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막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이 연기하다 보면 술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술자리 따라다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까지 술 마시고 술도 안 깨고 수업 들어가는 건 일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저만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귀었던 이성 친구가 있다면요, 학교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기본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매체 연기를 과연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이것도 아마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연극영화과 같은 경우는요, 실습이 공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체 연기 실습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를 무대 연기 중심으로 배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연극영화과 졸업한 사람들이요, 졸업한 다음에 매체 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전공 안 한 사람들이요, 매체 연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연극영화과 들어가서 매체 연기를 확실하게 공부해서 졸업한 다음에 매체 쪽으로 활동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요, 매체 연기라는 게 결국 카메라 앞에서 계속 서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 한 명 한 명 전부 다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연습을 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연극영화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극영화과 안 좋은 이야기들만 좀 들춰낸 것 같은데요. 저도 연극영화과 너무너무 가고 싶어갖고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는 없어요. 근데 연극영화과에 대해서 환상을 갖거나 정말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요, 그만큼 실망감이 크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 드려도 연극영화과 가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은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안 말립니다. 그냥 직접 들어가셔서 겪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극영화과를 가든 안 가시든 배우가 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